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 의료 도입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청와대에 이어 기획재정부까지 원격 의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네. 이 원격 의료 논의가 갑자기 급물살을 타게 된 이유가 뭔가요? 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전화 상담이 도화선이 됐는데요. 전화 상담이 감염병을 확산하는 상황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감염을 막은 성과 중 하나로 꼽히면서 원격 의료 추진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네, 김현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엊그제 기자들과 만나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 건 정도 나왔는데 자세히 분석해서 장단점을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까지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논란에 불이 붙자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일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원격 의료가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10년간 논란을 반복해 왔던 주제였는데 원격 의료 도입이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우선은 의료계의 반발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예. 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마주해서 보고 만져보면서 진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로 전화 상담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을 때도 자칫하면 초기 진단이 늦어지고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반대했었고요. 의료계가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원격 의료가 허용될 경우 3차 병원인 대형 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림 현상이 심해져서 동네 병의원은 붕괴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의협은 어제 정부가 원격 의료 추진을 강행할 경우 극단적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 원격 의료를 도입한 다른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현재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은 원격 의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1990년대부터 원격 의료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시장 규모만 약 3조 원으로 커졌습니다. 일본은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만 허용해 왔는데요. 지난해부터는 로봇을 활용한 원격 수술도 허가했고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초진 환자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원격 의료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스위스 등 10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10년 만에 불이 붙었는데 그러면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좀 통과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비대면 산업이 포함된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기는 했습니다. 다만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아직 당정청이 원격 의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